동호회에서 만나 교제한 지 6개월 만에 결혼한 40대 부부. 가족들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결혼 초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낱낱이 캐물었고 단지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과 외도를 의심했는데요. 남편은 아내의 끝없는 의심과 잔소리에 지쳤고 결국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헤어지는 과정도 자연스러웠는데요. 그러자 아내는 남편 몰래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남편이 마련한 신혼집의 전세금을 빼서 자신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혼인 무효를 주장하지만 아내는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맞서는데요. 사실혼 관계 파기 직전에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렸다면 혼인 무효가 가능할까요? 또 남편 자금으로 구입한 아내 명의의 집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네,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제 파경을 맞은 40대 부부의 사연인데요. 비교적 늦은 나이에 만난 두 사람은 이제 교제한 지 결혼은 또 한 6개월 만에 결혼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교제 기간이 짧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늦은 나이에 만났어요. 40대 남녀가 마라톤 동호회에서 만납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이제 성격도 맞고 말도 통하고 그래서 둘 다 결혼하기엔 늦은 나이인데 그럼 빨리 날을 잡자. 그래서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겁니다. 아까 이 결혼 초부터 좀 삐걱거렸다고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결혼 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잦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 부인 쪽에서 그러니까 예비 신부 쪽에서 예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또 결혼식 날짜와 예식장을 이 예비 신부가 마음대로 막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 예비 신랑도 좀 짜증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은 무슨 얘기냐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날도 잡고 청첩도 다 했는데 결혼해야지.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죠 현재. 결혼식은 다 올렸고요. 자,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바로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 직장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남성이 동료 여직원과 회식만 해도 같이 점심만 먹었는데 외도를 의심하고 이 여성과 확인 전화를 합니다. 내 남편과 정말 아무 관계가 아니냐? 이거 정말 땀나는 일이죠. 또 이 밤에 회식할 때는요. 2시간 동안 무려 전화가 10통. 그러면 1시간에 5통. 약 10분에 1통. 회식하는 동안 계속 이 아내는 전화를 한 거고요. 전화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몰래 회식 장소에 확인하러 오기도 했으니 아마 이 남편은 아마 모골이 송연했을 것 같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아내가 늘 의심하고 의심의 눈초리 쳐다본다라는 것을 또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결혼 1년 만에 이렇게 이제 헤어지기로 남편이 결심을 하게 된 건데 사실혼 관계라고 제가 설명했더니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경우는 그냥 헤어지면 끝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혼이라고 하는 게 결국 국가의 공적인 기록이 안 남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거쳐야 될 절차도 없는 거죠. 근데 결혼하고 1년 만에 헤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결심은 이미 그 전에 하고 행동에 옮기는데 1년이 걸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찌보면 혼인신고도 좀 안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뭔가 내가 이대로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결혼식을 올린 이유부터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계속해서 잔소리 있었고 비방 있었고 고민만 했겠죠. 정말로 이거 결혼을 진짜로 결혼을 해야 되냐 아니면 빨리 이대로 갈라서는 게 나으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올린 게 1년여 만인데 마음이 막상 결심을 하니까 정말로 빨리 헤어졌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혼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살림을 같이 하고 있다가 이걸 정리라고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 그냥 아는 친구 집에 있겠다 그래서 그냥 나가버리고 우리는 이제 헤어지자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내는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내는 계속 헤어지고 남편이 이미 집을 나간 뒤에도 그 지인 집까지 여러 차례 찾아와서 그러지 말고 하자 결혼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남편은 그냥 냉정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아내가 같이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다 정리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이미 했습니다. 남편은 정리가 됐다고 했는데 네. 정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구청에 가서 아내가 몰래 혼인 신고를 한 겁니다. 네. 더욱이 신혼집이 그 3억 5천의 전세였었는데요. 그걸 아내가 중도금으로 해서 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1억은 또 대출을 받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자신 아내의 이름으로 소유권으로 등기를 한 겁니다. 아무것도 남편은 몰랐는데요. 혼인 했다는 것까지 알게 되고 또한 그 집까지 또 아내 명의로 됐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신혼집도 아내 명의로 이제 전세금 빼서 이제 샀다라고 하는 거고 또 혼인 신고까지 했다라는 건데 이러한 사실을 남편이 그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알았다면서요? 그렇죠. 본인은 나가서 이제 다 끝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미 헤어진 관계라고 알고 있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내가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또 그 전세금도 뺐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주장인 거죠. 네. 근데 이 남편은 일방적으로 이제 혼인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서 무효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이제 결혼식도 올렸고 네. 사실은 뭐 1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은 사실혼이지만 실제 부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혼인 신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180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남편의 입장은 지금 혼인은 무효다. 사실은 나는 이게 이 혼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느라고 1년을 끌었을 뿐이다. 그리고 신혼집 장만도 내가 했고 그랬는데 지금 난 돈도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이제 이 결혼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 아내 쪽에서는요. 요지부동입니다. 뭐냐면 1년이나 살았고 예. 우리는 결혼식을 수많은 양가 가족은 물론 많은 친구, 친지들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했다. 잘 모르겠어요. 이때 주례 선생님이 혹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 주례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중 앞에서 약속, 언약을 한 거죠. 그리고 1년 살았는데 투닥투닥 하는 것은 어느 부부나 다 겪는 일 아니냐. 당연히 혼인신고도 하고 네. 새집 장만도 하고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절차냐. 우리 결혼 생활은 문제 없다. 이게 부인의 입장이에요. 이제 지금 양쪽의 이제 그 입장이 완전히 다른데 저희가 오늘 이제 의뢰하신 40대 남성의 어떤 궁금증을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요 내용을 가지고 좀 살살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몰래한 혼인 신고가 효력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제 집에 보증금을 빼돌린 상대방을 처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인데 먼저 일단 혼인 신고를 몰래 했어요. 이거 무효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혼 관계 뭐 있었고 1년간 살았다고 하지만 남편의 동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에 있어서 예. 가장 중요한 건 양쪽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사건 발전에서 다룬 적이 있을 때 과거에 그냥 서류만 덜컥 위조를 해서 저 되게 유명 연예인인데 나 저 사람이랑 그때 호적이 있을 시점입니다. 내 호적에 올리고 싶어 해서 신고했던 경우들 가끔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혼인 무효 소송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아내의 행동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과 크게 법적으로는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은 이미 집 나가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혼인이라고 하는 게 생각과 겉에 드러나는 게 일치해야 되는데 완전히 달랐고 할 수 있다면 아내는 오히려 남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실혼 파기 주장하는 거 이거 부당 파기다. 그러니까 이 사실혼을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정도로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살기 싫다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엎드려대리게 삽니까? 그럼 혼인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너무 많이 나간 얘기네요. 거예요. 예. 이제 아내 주장은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혼식도 올렸고 사실혼은 쭉 했기 때문에 지금은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가 없지만 이때까지 혼인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혼인 신고한 거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느냐는 게 아내의 의도 아니면 취지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합니다. 이제 혼인이 제대로 됐으면 상관이 없죠.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자가 흠이 있다면 그 흠이 상당히 크다면 무효가 되고요. 흠이 뭐 크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의사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예. 일방이 혼인신고한 경우 이건 하자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아내는 반성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런 뜻에서 내가 혼인 신고를 했고 이 남편과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혼인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아내분이 혼돈하시는 게 이런 부분을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당시에 사실혼을 하셨을 때의 상태와 예. 지금의 상태를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고 결혼식도 했고 1년을 살았으니까 그때 혼인이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러니 이제 내가 지금 혼인 신고하는 게 뭐가 문제냐인데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시점 신고를 하는 시점까지 일치해야 됩니다. 의사가.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혼인신고 뭐 다른 사람 증인들이 있고 하면은 서류를 같이 써줄 경우도 있잖아요. 예.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그래 혼인신고 하자 혼인신고해라라고 서류를 맡겼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 결혼 안 할 거야. 혼인신고 하지 마. 그랬을 때 혼인신고를 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리고 사실혼을 오래 유지하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이 사람 누가 봐도 너무 인고 부부입니다. 사실혼에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정신 의식만 돌아오면 혼인신고에 대해서 찬성할 게 거의 100% 확실해요. 그렇더라도 남편이 의식 없는 상황이라면 예, 그것도 무효예요. 그것도 무효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 시점과 서로의 어떤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혼인 신고의 어떤 그 타당성, 정당성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렇다 보니 일단 혼인 신고가 무효가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아내가 전세금을 빼내서 그 돈을 가지고 1억 보태서 집을 샀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내 명의로? 네네. 그러면 자신의 돈 들어간 돈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결국은 혼인이 지금 없는 상태가 되기 예. 때문에 만약 재판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관계 파기에 관해서 위자료 청구라든지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사람이 뭐 거의 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재산들을 가져가는 그런 형식의 어떤 상황이 될 거고 이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한테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아니, 오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 40대 남성은 뭐냐면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처벌까지 가능해요. 상당히 지금 격앙된 그렇죠. 모습이거든요. 사실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네. 되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는 못하는 게 전세 자금을 아내가 어떻게 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전세 자금 계약을 누구 명의로 했을까? 이런 부분을 따지면 혹시 남편 명의로 된 전세 자금을 사실혼 관계에 있고 사실혼도 파기가 된 상태에서는 아내에겐 그걸 뺄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계약서 같은 걸 위조했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했다라면 그게 형사적으로 분명히 문제될 소리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남편이 일단 집 나갔잖아요. 나가면서 예.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자고 했으니까 시기를 주고 그걸 어느 정도 정리할 권한까지는 줬을 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세금 돌려받은 걸로 집을 살 권한은 안 줬어요. 이거는 그러네요. 사실은 남편이 맡긴 돈을 횡령한 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이제 남편 명의 전셋집을 혼인 신고 후에 전세금을 빼서 아내 명의로 새 아파트를 네. 구입했다라는 것은 남편의 돈인데 그렇죠. 이 돈을 임의로 횡령했다라고 하는 법의 어떤 맞습니다. 제목이 형성이 되는군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기회로 해서 이것을 이제 착복했을 때 행령적 성립할 수 있는데 친족 상도례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을 때 적용이 됩니다. 뭐 횡령이라든지 사기라든지 부부간에 그렇게 하더라도 처벌되진 않는데요. 이 사람들 혼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친족 상도례 적용할 수 없고요. 예. 위조는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위조하지 않고서는 이 사실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조 내지 횡령죄로 처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률적인 걸 따지다 보니까 혼인 신고를 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결혼은 사실혼과 법적 혼인의 가름길에서 이 여성이 너무 좀 무서운 존재로 매도되는 거 아닌가 하는 예. 가슴 아픔이 있어요. 결혼식을 했다는 건 두 사람은 6개월 사랑을 한 겁니다. 마라톤 동호회에서 잘 통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6개월 동안 잘 통한 건 뭐고 결혼하고 나서 이 아내가 좀 집착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남성이 숨쉬기 어려웠겠죠. 40대면은 직장에서도 직급도 있지 예,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한 건 아니에요. 이 남편과의 성격이 굉장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결혼 이후에. 그전에는 잘 맞았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반성이라는 얘기가 잠깐 등장해서 그런데 아내가 반성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 예, 사례에. 다만 아내가 결혼하다 보면 다툴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이 아내가 만약 반성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네. 내가 앞으로 집착 안 할게. 네. 당신의 사회생활 허용해 줄게. 그리고 집에서 살림 잘 할게. 당신 생활 하세요. 그러면 이 남성은 마음이 돌아질 수 지금은 이제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이미 남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끝난 이제 것 떠났고 이제 금이 다 갔고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돈까지 다 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 처벌까지 가능하겠냐라고 이제 저희가 질문을 좀 해줬는데 좀 정리한다고 하면은 일단 혼인 신고 자체는 무효가 되고 또 하나는 전세금을 빼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횡령까지도 될 수 있다.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잘 또 정리해서 지금의 이제 아내 이제 헤어진 아내겠죠. 아내와 함께 얘기를 좀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